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0일의 논술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0일의 시험에서는 공법에 관한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2, 3, 4교시에서 공법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이번 시험은 유리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신 분 중에서 시공사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공직에 있으면서 토목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통화해 보니까는 잘 썼다고 이제 그럽니다. 요번 시험은 자기한테 유리했다. 주야장창 1교시, 2교시, 3, 4교시 할 것이 법률 문제만 나올 때보다는 이번에는 공법에 대한 현장감이 문제 나와서 정말 산림기술사 같은 문제가 이번엔 나왔다. 이번에 출제한 사람들은 정말 산림기술사를 뽑으려고 출제한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고무적입니다. 이번에 산림기술사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은 설계 시공 파트에 있는 사람들 같고요.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설계한 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 기술사가 필기 시험 출제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저번에 제가 한번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법제처에 가서 뭐 공무원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법률만 나오는 것은, 특히 산림기술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축대벽, 옹벽의 시공 요령과 반중력식 축대벽 옹벽, 반중력식 옹벽의 단면도 작성 후, 백은 단면도를 작성한 후에 철근 백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는 장황하고 공법이니까는 머릿속이 하얗겠지만은 이거 현장에서 하신 분들은 쭉쭉 써나갈 수 있죠. 비전공자인데다가 현장에서 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좀 힘들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러면 시공자와 공무원들, 공사감독관들, 감리자, 설계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콘크리트 축대 옹벽과 반중력식 축대 옹벽 두 개입니다. 두 개. 첫 번째 콘크리트 옹벽은 시공 요령을 쓰라 그랬고, 반중력식 옹벽은 백은도를 그리고 철근 백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세 개입니다. 세 개. 콘크리트 옹벽의 시공 요령 하나, 반중력식 축대 옹벽의 백은도 둘, 그리고 반중력식 옹벽의 철근 백은에 대해 설명하라. 세 가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답 1. 콘크리트 축대벽 옹벽 시공 목적 및 시공 종류, 시공 대상지를 먼저 큰 1번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1번 시공 목적, 땅 밀림이나 붕괴 우려 지역에 토합을 고정하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공작물, 이것이 시공 목적이죠. 콘크리트 옹벽. 두 번째 종류는 그러면 돌옹벽, 콘크리트 옹벽, 콘크리트 블럭 옹벽, 지호 외부 옹벽, 돌망태, 축대벽 등이 있다. 세 번째 시공 대상지는 붕괴 위험지 하부 등 토합이 커서 다른 공작물로서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 축대를 옹벽을 설치한다, 이겁니다. 콘크리트 축대벽 옹벽 단면도. 자, 단면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따라서 이제 그 규모에 따라 틀려지겠지만은 이제 보통 표준도입니다. 밑에 보면 2m 폭으로 이제 노면이라든가 절도사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원지반을 깎고요. 그리고 높이는 50cm 정도 되고, 기초를 거푸집을 댄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리고 토합이 작용하는 부분은 수직으로 올라가고, 이 길 쪽으로, 사면 바깥쪽으로는 1대 0.03 정도 기울기를 둬서 거푸집을 친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축대 옹벽입니다. 자, 그럼 맨 위의 두께는 한 25cm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높이는 3m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콘크리트, 이런 이제 단면들을 그려주게 되면 채점하는 분들이 이 사람은 콘크리트 옹벽을 단면들을 그리는구나, 내용을 좀 아는구나,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콘크리트 축대벽 옹벽 시공 요령. 1. 축대벽은 전도,
전도와 미끄러짐에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와 미끄러짐에 안전하고 기초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 압력이 지반의 허용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번, 기초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 기초나 콘크리트 기초 등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축대벽의 높이는 토심에 따라 다르나 통상 3m 삼복기부 이하로 하고 삼복 사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2m 내외라 한다. 이런 수치는 써줘야 됩니다. 4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거푸집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제 다져놓기 전에 철근을 배근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합니다. 가게 되면 야 구석구석 잘 들어가게 골고루 들어가게 다 쑤셔주고 펌프카를 갖다가 이렇게 타설할 때 좀 세밀하게 좀 해. 그 나중에 양생된 다음에 거푸집 다 뜯어낸 다음에 콘크리트 면이 꼼보가 생기지 않게 구멍이 생기지 않게 좀 예쁘게 잘해봐라. 이제 이렇게 막 잔소리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5번, 축대벽 공사에는 수축 이음과 신축 이음을 둔다. 중요한 것입니다. 수축 이음과 신축 이음. 축대벽의 표면에는 연집 방향으로 수축 이음을 두어야 하고 그 간격은 9m 이하로 하며 이곳에는 철근이 그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물빼기 구멍은 PVC 관으로 크기는 안찌름 3 내지 10cm 정도로 하고 수평 방향으로 2 내지 3m 이하의 간격, 연집 방향으로 1.5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최하단의 물빼기 구멍은 기초 지표면에서 30cm 위에 설치해야지 그 물빼기 구멍의 기능을 발휘한다 이겁니다. 4번, 반중력식 옹벽의 개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반중력식 옹벽은 뭐냐? 중력식 옹벽과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중간이 되는 옹벽이다. 중력식 옹벽의 벽 두께를 얇게 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인장 응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철근을 배치한다. 그러니까 일반 옹벽보다 벽 두께를 얇게 합니다. 대신 인장 응력에 저항을 입기 위해서 철근을 갖다가 배근한다 이겁니다. 반중력식 옹벽에. 5번, 반중력식 옹벽의 당근, 배근도와 철근 배근도 위의 것이 1이고요. 그림이 단면도 밑에 것이 2번입니다. 위의 것은 이제 개괄적인 도면입니다. 밑에 기초가 있고 위에 이제 일반 옹벽처럼 올라가는데 철근이 이렇게 옹벽 쪽에도 배근되고 옹벽에서부터 기초까지 배근되는 철근 배근도 있고요. 이제 2번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 이제 원지반을 깎고 높이 한 40cm 한 다음에 40cm를 두고 여기 이제 이 안에 기초에도 철근이 들어갑니다. 주기등이 D는 16, 주철근이 16짜리 두께가 가고 그리고 그 주철근에서 갈라져서 정방향으로 조립하는 것이 두께 13mm짜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옹벽에 이제 옹벽처럼 된 부분에도 여기 검은 점들이 보이십니까? 여기 다 철근 배근도를 갖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중력식 옹벽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기초하고 약간 사각으로 올라가게 해주고 터압 받는 부분 직각 올라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선으로 검은 줄을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주고 밑에 기초에도 그려주고 검은 철선이 간다는 표시를 점 이렇게 주게 되면은 반중력식 옹벽의 철근 배근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야 점수가 나오죠. 자, 7번 반중력식 옹벽의 철근 배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콘크리트 기초면에 철근을 배근하고 옹벽의 단면에도 철근이 배근된다. 콘크리트 기초에도 철근이 배근되고 옹벽의 단면에도 철근이 배근된다 이겁니다. 위아래 다 배근된다 이거죠. 일반적인 콘크리트 옹벽에 비하여 철근이 2.5배 덜 소요된다 이거죠. 일반적인 콘크리트에 비해서 덜 소요된다. 그리고 D16은 이제 16mm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D13은 13mm 철근을 배근하는 것입니다. 자, 4번 기초를 토사 원지반에 앉히고 거푸집을 조립 후 원철근을 16mm 배근하고 또 16mm 철근을 도면처럼 결속을 한다. 8번 요건 이제 점수를 더 추가로 받으려고 쓴 것입니다. 옹벽 철근 배근의 중요성. 1. 최근 건설 현장에서 붕괴,
균열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맞죠?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층과 층 사이에 철근 배근이 안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철근 배근하고 또 타설을 했는데 양생이 들된 상태에서 또 추가로 상위 층을 갖다가 공사라고 타설하니까 무너지죠. 이거는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건설 현장에서 참 창피한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온벽 철근 배근의 중요성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2. 장소에 따라 철근 배근이 누락되고 있는 장소도 나타나며 토목에 투입되는 콘크리트를 이용하는 공정 시 철근과 콘크리트가 안전하게 결석되도록 시공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 개념의 온벽 철근 배근의 중요성을 써주게 되면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를 갖다가 써줘야지 이제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131회에는 토목공법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문제가 정밀하게 답안을 요구하는 그림을 도식화하는 답안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31회에서 공법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또 다음번에도 131회 공법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